약간의 그런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임명이 된다면 한번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찍지 마. 성질이나 뻗쳐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위키트리 당시 소유자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커버나 콘텐츠하고 전시를 했었더라고요. 거기서 저한테 티켓을 5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전시 보러 갔어요. 보니까 박영선 의원님하고도 얘기하고 계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한번 만났어요. 한 10분 정도. 그리고 또 한 번 만난 거는 작년에 비대위의 지도부 한 15명 정도를 초대를 했어요. 관저에. 일본에서 그런 설이 있다고 이야기 묻길래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저는 구체타 있어서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에 관련된 그것은 대부분 확정 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오늘은 축제입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있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 3명 모두 강경파로 꼽히더라고요. 뭔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강경파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은 세 분 다 아니라고 봐야겠죠.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은 뭐 언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하고 그리고 뒤에 책 잡힐 얘기는 되도록 좀 회피하면서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본인에게 질책이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합니다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세 분 다 좀 발언이 좀 화끈한 스타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용남 의원님 그 발언을 화끈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보기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하고는 좀 세 분 다 거리가 먼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딱 모아서 놓고 보니까 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화끈한 분들이긴 한데 만약에 저 발언들을 제외하고 보면 어때요? 능력적인 면에서 유인촌 장관은 뭐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 출신이고요. 김행 후보자도 뭐 대변인도 지냈고 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도 좀 지냈고 또 신원식 뭐 의원은 당연히 군에서 오랫동안 이제 몸담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논란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현 업무의 장관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세 분을 뭐 한마디로 평가하면 실전형 인사. 그러니까 즉시 투입되는 전력 가용한.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유인촌 장관이 장관하던 시절 MB 때와 달리 지금은 우리 K컬처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인촌 장관은 배우로서 사실 그런 K컬처에 대한 브랜딩에 굉장한 또 자기 소양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분명 철학이 있는 거고 평생을 문화에서 해왔기 때문에 K컬처라는 거를 브랜드와 어떻게 전복시켜서 세계 시장에 내보내느냐 이 부분만 좀 고민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부처 장악이 쉽잖아요. 본인이 지금 아마 실장, 국장급들이 자기가 장관했을 때 아마 계장, 과장 하던 사람이 지금 실장, 국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뭐 업무 장악 능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처 장악 능력이 쉬워서 지난 전임 장관과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하고는 사실 청와대 근무할 때 대변인이었고 제가 선임국장으로 일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보면은 좀 소통 능력이 뛰어나요. 그다음에 이제 양성평등 교육원장을 여가부 산하를 해가지고 교육진흥원장이죠. 그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도도 높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무 감각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했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또 어떻게 한 몸이 원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고 그 마지막으로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래요. 뭐
지정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그런 연설할 수는 있긴 있지만 그걸 이제 떼고 놓고 본다면 어쨌든 수도방위 사령관을 거쳤고 작전에 대해서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야전형과 정책형을 다 겸비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야전 정책형을 둘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국방장관에 투입되는 것 저는 업무 역량 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인사였다고 봅니다. 근데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친분설이 불거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단 2번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행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다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또 만난 사진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숨기려는 이유겠죠.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오래된 친분이라는 걸 이제 부인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게 부인이 안 되면 조용한 내조를 하시겠다는 김 여사께서 이제 내각에까지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하는 건데 저는 총평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개각을 하고 할 때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보수든 진보든 국민들을 보라고 개각하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능력 발휘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해라. 이런 걸 위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내놓는 게 개각이고 장관인 거예요. 그럼 이 세 분을 볼 때 그런 생각하는 국민이 저는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수도권 나오시는 분들은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가지고 국민들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니 공무원 기강 잡다니요. 공무원들 기강 잡으라고 장관 내려보냅니까? 이념 전쟁의 선도에 서라고 국방부 장관 임명합니까? 43년도에 돌아가신 홍범도 장관에 대해서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라는 분을 이런 분을 국방부 장관 우리 군의 뿌리인데 이런 분을 국방부 장관 시키고 야당하고 싸움하는 분들만 내각에 보내가지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 볼 때 흔쾌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차 교수님, 네. 그 이번 인사를 놓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장관했던 분, 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변인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수 언론에서도 지읒신문 뭐 이런 치읒신문 뭐 이런 신문에서도 이거 너무 인사풀이 적협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는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30대, 40대 장관 놓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로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의 소지는 분명히 있고요. 그만큼 인재풀이 약하다는 것인데, 좁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무회의 발언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무위원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다고 국무위원의 성격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3명 보임된 이 지금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돌격 앞으로의 가장 적임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정서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네 분 모시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